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불황이라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요. 장기간 경기 침체가 지속되다 보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자, 이렇게 폐업하게 되면 빚만 남게 되는데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폐업과 동시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에 사업을 접고 폐업 신청을 했어도 곧바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향후 채무자가 변제 기간 동안, 그러니까 통상 3년이죠. 이 3년 기간 동안 채무자가 얻는 소득으로 회생 변제금을 납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만 있다면 적자를 보는 사업장을 최근에 폐업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소득 활동을 해 나갈 것인지 이것을 소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달에 폐업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직장에 취업을 해서 한 달에 얼마만큼의 급여를 지급받는다 하는 것이 소명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죠. 자, 심지어 폐업을 아직 하지 않았지만 개인회생을 미리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서 한두 달 안에 폐업이 이루어지면 그때 폐업 사실 증명원을 제출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업장을 폐업하고 급여 소득자로 취업한 후에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꼭 체크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폐업을 하면서 채무자에게 생기는 임대차 보증금이라든지 권리금 같은 목돈이죠. 폐업하면 임대차 보증금이나 권리금, 또 사업장의 재고나 집기류 같은 자산들을 처분해서 생기는 이런 매각 대금,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요.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했다거나 사업장 물건을 처분한 대금이 있다면 그 보증금이나 처분 대금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이를 청산가치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만약에 이 돈을 받아서 그대로 사용해 버렸다면 이 사용처를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보증금을 사업장 철거비나 거래처 미수금, 변제금, 또 인건비 밀린 거, 세금 미납한 거, 이런 것들로 써버렸다면 그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이런 자료들을 꼭 준비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참고로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수령한 보증금을 지인들이나 가족에게 빌렸던 그런 사채 갚는 데 사용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체로 회생법원에서는 채무자가 금융기관 채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 돈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편파 변제로 취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청산가치에 모두 산입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 늘어난 만큼 결국 회생 변제금이나 변제기간도 덩달아서 더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채무자의 폐업이 고의부도는 아닌지 이 부분도 법원이 꼼꼼하게 체크하는 부분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채무자의 폐업된 사업장 재무제표를 살펴봤더니 이 사업장의 월 평균 수익이 500만 원이 넘게 나오는 사업장이었다라고 하면 돈을 잘 벌고 있는 사업장을 굳이 폐업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법원은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서 잘 나가던 사업장을 일시적으로 폐업했다라고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채무자가 고소득 사업자를 폐업하고 소득이 적은 직장을 구해서 회생인가를 받아낸 후에 다시 사업자를 내고 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회계자료나 재무자료를 토대로 해서 고의부도를 낸 것이 아님을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장 폐업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을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